여러분은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재산 분배, 세금, 혹은 유언장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법적인 절차나 재산의 크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60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건강한데 무슨 상속이야. 우리 아이들은 사이 좋으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집 한 채뿐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하지만 상속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미루면 결국 자녀가 그 무게를 떠안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을 미뤘던 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왜 준비가 필요한지 그 핵심만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웃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속 준비를 미루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비슷한 이유로 준비를 뒤로 미룹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서운해할까봐입니다. 상속 이야기를 꺼내면 마치 자신이 재산만 걱정하는 부모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십니다. 혹은 자녀들이 벌써 그런 생각을 하시나 하며 서운해할까봐 입을 다무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직 말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계기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색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면 하며 미루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아직 건강해서입니다. 병원에 다닐 일도 없고 몸도 멀쩡한데 굳이 지금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이유가 결국 더 큰 후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억의 차이가 만든 갈등입니다. 박순호 씨는 평범한 60대 가장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두 아들과 사이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재산이 집 한 채뿐이니까 단순해. 복잡할 게 없어. 그래서 특별히 정리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순호 씨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형제들은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집을 맡기라고 하셨어. 내가 관리해서 어머니 생활비 드리는 게 맞아.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나한테 내가 바쁘니까 내가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기억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박순호 씨는 큰아들에게 형이니까 동생 잘 챙겨라고 말했고 작은아들에게는 형이 바쁘니까 내가 좀 도와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문서도 정리된 의사 표현도 없었기에 형제들은 각자 자신이 들은 것만 기억했습니다. 결국 작은 오해는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형제는 3년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가슴앓이를 하셨고 집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속 갈등은 재산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명확한 말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기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서와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세금보다 더 무서운 절차의 무게입니다. 김정희 여사는 남편과 함께 조그만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상속세 낼 일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실제로 그들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김정희 여사와 외동딸은 엄청난 절차의 늪에 빠졌습니다. 등기를 정리해야 했고 병원비를 정산해야 했으며 각종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아무런 정리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딸은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은행과 구청과 법무사 사무실을 오가야 했습니다. 결국 들어간 비용만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의도였는지, 어머니는 뭘 원하시는지, 이 절차가 맞는 건지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딸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김정희 여사는 그런 딸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미리 좀 알아봤으면 이런 고생을 안 시켰을 텐데. 이 사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속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정리만 되어 있어도 비용과 시간, 그리고 감정 소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플 때 시작하면 늦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영수 부부는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그래서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씨가 70대에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부부는 급하게 집 처분 문제를 논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첫째는 집을 팔아서 요양원 비용에 쓰자고 했고 둘째는 집은 두고 우리가 번갈아 모시자고 했으며 막내는 일단 보류하고 상황을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부부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자녀들의 의견 충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감정은 흔들렸고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결국 결정은 몇 달째 미뤄졌고 그 사이 이영수 씨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영수 부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이야기해뒀어야 했는데 이 사례의 핵심 결론은 이것입니다. 상속 준비는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아픈 시점에 시작하면 판단도 대화도 더 어렵습니다. 부모의 의도를 미리 알면 자녀 갈등 대부분이 예방됩니다. 세 사례는 서로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는 형제 갈등이고 하나는 절차의 복잡함이며 하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상속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뤘던 시간이 만든 감정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으면 자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측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갈등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자산 목록보다 의도 목록을 먼저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속 준비라고 하면 재산 목록부터 작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 준비의 진짜 출발점은 금액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과 원칙을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싶은지, 어떤 갈등을 막고 싶은지, 가족에게 어떤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의도만 명확해도 상속 절차는 절반이 준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아이에게 집을 주고 싶다가 아니라 큰아이가 동생들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을 맡기고 싶다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가 담기면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내 결정이 아닌 생각 공유 대화법입니다. 상속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생각만 나누고 싶다.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미리 말한다. 금액보다 너희가 편해졌으면 한다. 이렇게 시작하면 자녀도 방어적이지 않고 부모도 부담 없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결정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접근하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상속보다 먼저 정해야 할 삶의 3순위입니다. 상속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의 생활비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요양시 도움 구조입니다. 몸이 불편해졌을 때 누가 어떻게 돌봐줄 것인지 미리 이야기해둬야 합니다. 셋째, 주거 계획입니다. 계속 이 집에 살 것인지, 옮길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상속 구조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상속은 삶의 연장선입니다. 삶이 정리되지 않으면 상속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준비된 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가족이 상처 없이 미래를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 집도 비슷한 상황인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음 한 줄을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 한 줄이 10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거창한 유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너희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한다. 이런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떠오른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